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자, 어제 좀 강해서 그런지 오늘 시장은 약간은 한 박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익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건 뭐 조선, 네. 기자재 이런 쪽 괜찮고, 네.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가는 팩토류 쪽으로 뭐 이런 거. 네, 에코프로 쪽이 약간 좀 어제에 비해서 쉬어가는 분위기긴 쉬어야죠. 합니다만. 솔직히 너무 갔잖아요. 네, 뭐 이 중에서도 역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주는 몇몇 종목군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글로벌 이슈로 봤을 때도 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주요 수급들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쉬어가는 장에서 여러분 이때 종목 점검을 꼼꼼하게 해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부터 진단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 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 오셨을까요? 자, 졸파고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백일홍님 랭킹쇼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요거 방이군요. 지금 백일홍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셔가지고 저희를 또 오히려 더 반겨주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김진용님도 계시고요. 네. 우리 끼양이님께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아, 자주는 오는데 채팅을 많이 치지 않는다. 네. 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보니까요, 태자님, 으쌰쌰님, 네. 으쌰쌰님은 낮에는 오랜만에 왔다고 하셨는데, 미스진단 많이 오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네. 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와, 이거 종목 진단 바로 올려주셨어요. 좋아요. 자, 버리님도 와주셨고요. 네. 커피 쏟고 계신 만년필님도 함께 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초반에 종목을 좀 올려주셔야 저희가 네. 진단을 바로바로 또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요 시간대를 아주 잘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랭킹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랭킹 정말 방송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주제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도무지 7월 4일 네. 날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빼고는 하나도 없어서. 미국 독립이라서 우리가 뭐 할 게 랭킹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알게 뭡니까? 미국 독립했는데. 자, 어쨌든 간, 오늘의 랭킹 그래서 찾다 이걸로 합니다. 뭡니까? 네. 프로포즈는 이걸로 웬 프로포즈. 예, 약간 돈 냄새가 나는 제목이죠. 반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집 이름 잘 잡았습니다. 결혼 장려 특집. 네. 이걸 왜 토마토 TV에서 장려를 하는지. 어쨌든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보석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요. 잠깐만요. 다이아몬드는 들어봤는데 예. 다이아몬드 빼놓고는 이거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살면서? 아무래도 우리 담당 PD가 이제 저게 순위가 딱딱 공개될 때마다 이 보석은 이런 거다라고 네. 사진을 아주 예쁘게 찾아서 놓지 않을까. 아니, 예. 다이아몬드와 레드 다이아몬드는 뭐 그렇다 칩시다. 사실 레드 다이아몬드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저건 뭐예요? 그란디 디얼라이트? 그렇죠. 그란디디요? 디얼라이트예요. 그란디디어 라이트. 이상한 이름이. 세렌디바이트. 네. 탑 프로. 예. 우리 빈님 또 왜 그런디 뭐라고 하면서 뭐 시끌시끌하게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수준 이하의 애드립이었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탑 지금 에이트. 이름들이 생소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란디, 디얼라이트, 세렌디바이트, 탑에이트, 요즘에 뭐 페라이트 이런 종류 같기도 하고요. 히토류 같은 건가요? 히트를 보석 줄까요?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보석은 진짜 1캐럿당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다이아몬드도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다이아몬드는 한 5위 정도가 아닐까. 다이아몬드. 의외로 또 투명한 게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1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이거 정말 값비싼 보석들이거든요. 맞아요. 자, 가장 비싼 보석을 찾아가는 네.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한번 그 랭킹 투표를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가장 비싼 보석 딱 꼽아주시고요. 예.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 우리 버리님께서는 아는 게 다이아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진짜 저랑 똑같네요. 그렇죠. 레드 다이아는 그냥 눈치껏 그냥 빨간색 다이아인가 보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매수님께서는 역시 저희와 비슷하군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물론 라이트, 바이트, 맞아. 헤이트 이런 거 보면 페라이트밖에 떠올리질 않죠. 그렇습니다. 역시 진정한 투자자다. 약간 그런 느낌. 아이디어 살짝 떠올랐는데 네. 프로포즈를 페라이트 관련주 주식을 사서 주는 건 어떨까? 떨어지면 되게 싫어할걸요? 아주 아슬아슬한 프로포즈죠. 그럼요.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파혼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네. 별 얘기 다 합니다. 네, 두 분이 미애님 두 분이 다이아다. 와, 다이아다. 이런 얘기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다이아로 또 이렇게 또 비유를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야, 동동님도 오늘 반응 좋고,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반응이 참 보석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보석을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보석들 되게 낯설거든요. 혹시 전문가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비싼 보석, 뭘까요? 다이아는 아닐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 이름한 게 그란디 디얼라이트 하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 이름이 일단 길고, 그랑디, 그랑 이런 거 들어가면 뭔가 좋은 느낌이죠? 아, 그렇죠. 크단 건지 간에. 자, 이재필 전문가 의견 일단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랭킹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절파고TV님께서 초반에 바로 또 올려주신 종목이죠.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아. 자, 매수 가격이 17,000원이고요. 비중은 4%. 이 종목은 장기로 가져갈 생각으로 들어왔는데요. 장기로 가져갔을 때 배당받으면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아,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현재 11,000원이죠.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밑에 있거든요. 자, 일단 배당 생각으로 장기로 가져가실 텐데 과연 길게 가져가면 매수가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HDC 현대산업개발 길게 가져가신데요. 매수가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건설주들이 대부분 다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나마 저 해외 쪽 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쪽들, 이런 쪽은 주가 흐름이 그나마 좀 나은데요. 국내 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 집값 관련돼 갖고, 부동산 경기 관련돼 갖고, 거의 좀 시공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현 정부가 정권이 바뀐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게 주택 250만 채 짓겠다.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싹 다 100% 이렇게 완전히 원래 계획은 1년에 50만 채씩 해갖고 250만 채 짓겠다. 이거였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못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1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거는 손절할 수 있는 그 선도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손절 가격 얼마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0원 정도씩은 꾸준히 배당을 줍니다. 자, 지금 올려주신 질문의 요지가 나는 끝까지 들고 가서 그래도 손해보고 못 팔고 본전이라도 팔고 나오겠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시라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 주택 경기가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경기라는 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게 계속 순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과정이죠. 자, 근데 반도체 쪽이 되게 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향후에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아직 국내 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희망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고생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 실적이
바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한 1,10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못 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큰 그런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온기로 따져도 그 날 것 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작년 1분기에는 942억 정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가 흑자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만 하더라도 벌써 뭐 한 1,400억 정도? 그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 온기보다 올해 온기가 실적은 훨씬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실적 부분들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는 그런 국면이다라면 좀 시간이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 뭐 17,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배당을 쭉 받으신다라면 뭐 올해 배당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한 내년 배당 받을 때쯤 뭐 찬바람 불 때쯤 내년 찬바람 불 때쯤 뭐 그전에는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생각대로 비중도 크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 전략이 되겠죠. 자, 일단 뭐 생각하신 대로 좀 배당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느긋하게 들고 가시다 보면 매수가 정도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알아봤습니다. 일단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길게 들고 가시다 보면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HDC 현대산업개발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절파고 TV님 거를 가장 먼저 좀 해드렸고요. 아하. 유튜브 종목들, 예. 자, 그런데 절파고TV님께서 채팅창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딱 쓰셨네요. 근데 이러다 또 10,000원 깰지 걱정이 됩니다. 한 번 또 사례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이게 또 장기로 가져가려고 믿고 들어가시긴 했지만 사실 아무리 길게 가져오려고 해도 당장 주가 내려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수를 하면서도 이제 불안하셔서 이렇게 진단해 주신 것 같은데 진단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장 초반 대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테크 보겠습니다. 네. 초반에 아주 뭐 거세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그 상승세를 다 내놓은 상태고요. 35,000원에 20% 담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높죠? 살짝. 예, 아주 살짝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최근에 한번 살짝 힘이 좀 빠지다가 어제, 그제 좀 올라오는 모습. 오늘 약간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도 크게 어제 한 외국인이나 기관이 약간 파는 데가 크진 않았었는데요. 실적 대비해서 얼마큼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인테크 어떻게 보십니까? 자, 뭐 이 코인테크의 매출의 대부분은 2차 전지 산업 쪽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분위기에는 좀 맞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상장된 지도 2019년에 상장됐으니까 꽤 많이 이렇게 지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의 저 수급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투자하는 게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게 그게 시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 영업이익이 한 148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는데요. 자, 올해 예상되는 예상치는 요게 뭐 예상치가 다 맞진 않습니다.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치가 나오니까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뭐 그 공장 자동화 관련되는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설비 투자를 하니까 뭐 그런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작년에 14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예상치대로라면 한 450억 정도 그 정도는 일단 예상치가 나오니까요. 지금 이 실적을 기본 베이스로 본다라면 지금 여기 전고점 42,000원 이 가격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그런 밸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금 투자가 워낙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테크의 실적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안 물어보셨는데요. 실적을 언급하시는 거 보면, 뭐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늘어나고,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 3,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영업이익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뭐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뭐 계속 좀 늘어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600억 정도가 되니까요. 대략 더블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길게 좀 투자를 한다라면 한 7만 원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실적이 성장해 나가는지 그 부분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좀 싸게, 되게 싸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뭐 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36,000원이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자, 이게 싸게 매수한 사람들의 특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식은 좀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자, 19,500원. 여기 9,500원으로 돼 있는데 19,500원이신가 보네요. 이게 9,0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19,500원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목표한테서 말씀드린 가격은 좀 긴 관점으로 실적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전제하에 뭐 시가총액 7,000원 정도, 뭐 주가 수준으로는 7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싸게 샀으니까 일단은 뭐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19,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어도. 자, 그러니까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는 코인테크를 가지고 짧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야지 수익으로 연결하시기가 더 용이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까지 전부 다 체크하시면서 이 코인테크에 대한 부분들 공부를 쭉 해오시고 계시니까 이런 거 수익으로 충분히 연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테크였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좀 갔다 왔는데요. 어느새 또 900분 넘게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주제 간단히 좀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의 랭킹은 이렇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보석은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비싼 보석이에요. 값비싼 거. 이 중에 뭘지 일단 5위부터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5위 다이아몬드가 5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위에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 진짜네. 다이아몬드가 진짜 5위예요. 순간 영어라서 못 읽었어요. 캐럿당 네. 15,000달러. 15,000달러면은 10만, 100만, 1000만. 야, 캐럿당 1000만 원대예요. 이거 2,000이네요, 돈이. 이미 5위가 이렇게 높게 나와버리네요. 이게 진짜였군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 중에서 제일 싼데. 뭐예요, 저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죽어버린 아몬드. 예. 네, 꼴가닥.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이 중에 꼴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다시 보니까 지금 환율로 15,000달러면은 네. 1,951만 원이에요. 와, 캐럿당 거의 2천만 원이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꼴등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 두세 개 보면 전세값 나오겠는데요. 와. 스트리님, 다이아몬드가 5위인가? 하다가 진짜로 5위. 진짜로 5위. 자, 그리고 버리님, 역시 아는 게 5위. 그렇죠. 우리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랭킹쇼를 진행하면서 많이 알게 되죠. 다이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군요. 그렇죠. 공명님도 참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자, 일단은 다이아몬드가 꼴등이었고요, 여러분. 그란디 디얼라이트. 이름도 못 읽겠어. 그란디 디얼라이트, 세렌디 바이트, 탑페이트, 그렇죠.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그렇습니다. 요 친구들이 더 비싼 보석이랍니다. 네.
그럼 4위는 뭘까요? 설마 레드 다이아몬드가 4위? 처음 들어본 게 진짜 다 1, 2, 3위? 그죠? 다이아들끼리 뭉쳐서 4위 이럴 수도 있는 오늘 거죠. 좀 많이 충격이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5위 공개해드렸으니까 종목 진단 계속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뭐로 갈까요? 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포스텍시스. 코스텍시스요. 어. 네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실까요? 3,110원에 20%. 3,120원에 20%요? 네, 10원에. 아, 3,110원에. 예. 네네. 예, 혹시 이거 매수는 언제 하신 종목일까요? 한좀 며칠 됐어요. 아, 이거 혹시 어떤 종목인지 잘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제가 좀 낯설어가지고 이 종목이 뭔지. 뭐라고 듣고 적어놨는데 이제 아, 모르네. 어디서 좀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추천을 받으셨군요. 아니요, 그 텔레비 방송에서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텍시스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제 잘 팔아야 되니까 매도가가 알겠습니다. 자, 매도 오늘 최고점 목표가. 찍었는데, 네네. 네, 목표가 한번 알아보면 될까요?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또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네네.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코스텍시스라는 종목 갖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기도 한데. 반도체라고 하네요. 이 네. 쉬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반도체 쪽에는 몇 가지가 좀 있죠. 뭐 분류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고요.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도 분류가 가능한데 이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쪽하고 관련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전력 반도체 쪽에 소재하고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파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요게 저 스펙하고 상장돼서 합병을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앵커님이 좀 많이 좀 낯서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때 작년 말 이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는 이전에는 그냥 장외 쪽에 있었는데 요걸 이때 저 스펙이 합병이 돼서 상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 현재 근데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하는 일은 업종 자체는 괜찮아요. 뭐 전력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향후에 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좀 신규 상장 종목들 뭐 스펙하고 상장돼서 작년 말에 상장됐으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공감대, 형성돼 있는 그런 가격대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을 보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시장에 좀 맞게 이렇게 잘 진화를 해가는 기업이다라면 당연히 뭐 성장을 해야 되겠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비해서 늘어나야 될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23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일단 나오는 숫자들 뭐 이런 것들만 본다라면 그렇게 뭐 썩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력 반도체라는 거 그런 쪽은 성장성이 있지만요. 과연 잘 적응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이게 시장에서 뭐 한 2, 3년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형성된 가격이 있다라면 그걸 기반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기반으로 보기에도 너무 좀 짧아요. 자, 보시면 오늘 아침에 여기 좀 고점 3,500원 정도 고점을 찍었는데 이건 아마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중국 쪽에서 다음 달부터 갈륨하고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지금 수출을 통제는 아니죠. 통제는 아니고 뭐 수출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절차를 밟겠다라는
요런 얘기들을 하면서 요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바로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오늘 고점은 며칠 전에 찍었던 자리 있죠. 뭐 그 가격대가 오늘 고점하고 겹쳐 있습니다. 여기서 며칠 전에 이렇게 찍었던 자리는, 이 자리는 그쵸, 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물을 더 쌓아놓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려면요, 이 가격대를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회복을 해줘야지, 뭐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계속 좀 시간을 끌고 뭐 그러다 보면 조금 매물만 계속 쌓아놓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오늘 아침에 매도를 못 하신 게 그게 좀 되게 아깝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엊그저께 이때 6월 28일 날 거래량이 뭐 한 7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쌓이면서 위에서 커다랗게 이렇게 침을 맞은 그런 자리가 있었으니까 뭐 이 자리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죠. 자, 지금 뭐 현재 상태는 뭐 그 다 밀린 상태라서 지금은 좀 어떻게 좀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뭐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음 달 8월 1일부터니까요. 뭐 중순이나 말 이렇게 되면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정도 매도할 기회를 줄 겁니다. 자, 그때 지금 뭐 한 3,500원 이상 정도 뭐 그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다음번에 이게 뭐 3,500원 좀 넘어가면 그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코스텍시스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참고되셨을까요? 네, 설명은 예. 잘 들었어요. 네. 잘 들었는데 엄청 어렵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가 감이 안 가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가격 전략만, 가격 전략만 한 번 더. 가격대가 3,500원 넘어가면은 매도 좀 생각하라고 해서 네. 네, 그렇게 해야죠. 그거는 충분히 잘 이해하셨군요. 네, 그거는 그래야죠. 아무튼 간에 네.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감사합니다. 주시죠. 네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네. 이 가격을 제외하고는 쉽지가 않다라는 걸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투자하신 지 오래되신 게 아닌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를 네. 좀 종목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접근하는 게 또 TV 계속 보면서 네. 걸려야 되기도 하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시간 넉넉하게 가지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시면서 또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 종목 진단 프로그램도요, 내 종목이 아니니까 안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세히 진단 내용 들어보시면요, 이게 또 공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정 용어들 분석하는 내용들 익숙해지면 또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리게 만들어 놔야 내 종목의 진단을 받을 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고 방금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도 자주 다른 종목 진단하는 내용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잘 참고해 보시고 공부를 평소에 해두시면 좋습니다. 꼭 네. 해두시죠. 자, 지금 속보 나왔죠. 네. 호주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1%로 오. 동결을 했다. 이거 뭐 올린다 내린다 말이 있었었는데 우선은 동결로 갔으니까요. 당분간 또 미국의 움직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희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할 텐데요. 네. 자, 대한항공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좀 나름 좀 세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4,800원이 현재 가격인데요. 사셨던 가격이 26,000원이세요. 이제 그 말은, 오래 들고 계셨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2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권희천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이재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이 전략을 좀 대한항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한항공입니다.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비중이 20% 정도나 되시는데, 이 대한항공을 추가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그 합병 관련해 갖고 좀 얘기들이 좀 많죠. 일단 영국 쪽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EU 쪽에서도 뭐 저거 한 2달 정도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 쪽에서도 뭐 일부 뭐 이거 독점 관련해 갖고 독점 노선 관련해 갖고 그런 우려가 있다라면 뭐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뭔가 좀 뺏으려는 겁니다. 저 영국 쪽에서 이 저 승인을 받으면서 이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그 항공 슬롯을 뭐 7개를 좀 내줬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승인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더 주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라리 뭐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대한항공 종목 상담이니까 저는 이 아시아나항공하고 뭐 뺏길 거 많이 뺏기고 난 다음에 합병을 해버리면 뭐 이게 뭐 알짜 좋은 것들 다 빼놓고 뭐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합병을 안 하는 것도 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그 실적 부분이에서 좀 뭐 7개 이렇게 그쪽에 넘겨주고도 넘겨줬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되나서 나중에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과정으로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시아나하고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합병이 불발이 되면 이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게 크게 많은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거 뭐 그 정도는 일단 보유를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합병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영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승인을 해주긴 해줄 것 같은데 뭔가 좀 뺏어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 승인을 해줄 것 같으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불확실성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거를 뭐 추가로 매수하는 거 그건 좀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한 27,000원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그 정도에는 보시면 여기서 거래 한참 됐던 그런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한 28,000원 정도 그 정도 근처에서는 일단 한번 이 합병되기 전에 그 정도까지 가면요. 일단 불확실성들이 있으니까 뭐 일단 한번 끊고 가는 게 좋으실 거고요. 만약에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건 덜 뺏긴 거죠.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석을 하시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28,000원대 정도 가는 가격 그 정도 선에서 이 합병이 뭐 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안 난 상태에서 28,000원 가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00원대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좀 추세를 형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갑자기 아주 쉬워지셨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합병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대한항공 관련해서 희천님께서는 네. 최대한 하반기에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진단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주제 잠깐 좀 공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 4위 좀 가겠습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보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이아몬드가 5개 중에 꼴등이었어요.
4위는 뭘까요? 설마 레드다이아? 레드 다이아? 4위 공개해 주시죠. 같은 다이아인가? 이게 뭐야? 세렌디바이트. 세렌디바이트. 캐럿당 18,000달러. 네. 야, 이건 캐럿당 2천만 원이 넘어가요? 바로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건가요? 계산하고 있어요. 18,000달러면 현재로 2,341만 원입니다. 저게 뭐죠? 세렌디바이트. 녹색이에요. 녹색 계열의, 와. 아니, 저게 제가 봤을 때 그리 이쁜 것 같지 않은데. 저게 이제 원석인 것 같고 네. 세공을 좀 예쁘게 하면 초록빛 또는 약간 사파이어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그만큼 정말 대단히 희귀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저걸 결혼하려면 저런 거 사야 되는 겁니까? 힘드네요. 다이아도 안 되는데. 다이아도 힘든데. 참. 세렌디, 여러분, 네. 괜히 이런 주제를 잡아가지고. 아유, 오늘 안 그래도 그 히토류라든지 이런 희귀 금속들이 가가지고 저걸 좀 잡았는데. 이번에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자신이 없어져요. 저걸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좀 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렌디바이트 예. 2,300만 원. 이게 4위였고요. 그렇죠. 3위부터 더 비싸집니다. 네. 안전대 꽉 잡으십시오. 네, 한번 맞춰주시고요. 네. 더 얘기하기 싫어지네요. 어지럽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멘탈 갑니다. 다음부터 종목 진단 도와주실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우리 만수루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분은 사시겠네요, 저 보석들. 네. 만수루님. 만수르니까. 예. 이렇게 오늘 한숨과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가득해지네요. 하여튼 예쁩니다, 보석은. 예. 사람이 이렇게 미우면 안 되는데. 네. 참. 만수르님, 그래도 저희가 종목 진단을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자, 보로노이를 갖고 계시네요. 자, 보로노이 매수 가격이 49,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상담해주세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현재 주가는 47,500원이에요.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죠. 자, 보로노이. 과연 이거 얼마큼 또 잘 갈 수 있을까요? 주가 흐름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자, 보로노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보로노이입니다. 4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이 기술력이 뛰어난 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최근에 이제 특이점이 있었던 부분이 보로노이가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었는데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주주 김현태 대표가 이제 이 유상증자 받을 거는 다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표가 이 정도로 유상증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보입니다. 일단 지금 보게 되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현재 21선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약 55,0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 도달을 해서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마느냐의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21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가로 치면 45,2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구간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현재 61선 구간에 이 부딪히는 구간이 또 마찬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단기적으로 5만원 구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또 강한 힘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차익 실현 나왔었던 수급 제외하고서는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 없죠. 현재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을 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21선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4만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반등을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61선 구간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부족하면서 힘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61선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 61선을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낸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5만 원 구간, 그 다음에 5만 5천 원 구간, 이 매물 구간을 못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때문에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리 쪽으로 방향성 잡고 종목 교체하는 쪽에 조금 더 방향성을 잡아서 전략 꾸려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로노이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나 싶다가 네. 주춤하고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 김영일 전문가의 분석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현명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로노이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저희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버리님 종목 좀 보겠습니다. 네. 보리는 오랜만에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원 미디어를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들도 이 성우들한테도 이게 팬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요. 16,300원에 9%라고 하는데요. 지금 15,700원에 0.1% 손실 나고 있습니다. 0.1% 마이너스인데 네. 한 이틀 올랐다가 오늘 약간 지표랑 좀- 비슷하죠? 이틀 오른 다음에 약간 쉬는 약간 그런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원 미디어와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사고 있는 게 좀 체크가 되는데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대원 미디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 뭐 애니메이션 콘텐츠 쪽으로는 가장 강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1분기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뭐 슬램덩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스즈메의 문단속 이러한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즈메의 문단속, 그다음에 뭐 슬램덩크 이러한 이제 이 애니메이션들이 결국은 대원 미디어의 이 자회사 대원 CI의 또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그대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었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좀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었고, 올해 하반기에도 분명하게 기대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 하반기에 또 배급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까지도 분명하게 긍정적인 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원 미디어가 게임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닌텐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들 국내 또 이제 유통 중에 있는데, 또 이 닌텐도 게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디아블로 4라든지 뭐 이러한 이 게임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태까지 나왔었던 이슈들은 이미 좀 지나간 이슈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자체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움직임은 나오고는 있으나, 다만 현재 상태에서 또 주가를 올려줄 만한 원동력 또한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무언가가 또 나와 주어야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가가 지금 16,3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1선 구간 도달해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현재 이 구간을 지금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고 매물대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전 구간에 고점 구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좀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5억이 채 되지가 않죠. 지금 수급이 많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61선을 못 뚫어주면 다시 한번 바닥을 향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간단한 만화들만 나온 줄 알았더니 디아블로 4에다가 최근에 핫한 거는 전부 다 다루고 있네요. 자, 다만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대원 미디어의 모멘텀이 상승의 모멘텀이 약간은 아쉽다라는 만점을 얘기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자고 얘기하셨으니까 버리님께서는 충분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옆에서 혼자 웃고 있었던 게 네.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얼른 끼십시오. 네, 뭔가 훅 떨어지길래 네. 입을 다물고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자, 별일이 다 있죠? 이게 왜 떨어지지 갑자기? 그러게 말입니다. 당황스럽군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또 가볼게요. 삼 위. 종목 가기 전에 해야 될 거 깜빡할 뻔했네요. 3위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정말 대단한 보석들을 보고 있습니다. 4위가 캐럿당 2천만 원이 넘는 세렌디바이트였고요. 3위 궁금하시죠? 자, 뭘지 지금 공개해 주시죠. 전 돈 계산할 겁니다. 이 이름도 제일 어려운 게 그란디 디얼라이트 맞죠? 그란디디어 라이트. 그란디 디얼라이트. 예. 야, 예. 그란디디어 바이트. 자, 이거 이거 괜히 했네. 정말 너무 어렵네. 방금 우리 PD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란디 디얼라이트라고 하니까 저거예요? 전라도 보석이라고. 그란디. 그란디. 네, 그럼. 그란디 저겁니다. 녹색. 이렇게까지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냥 무시할까봐요, 그냥. 자, 3위는 그란디 디얼라이트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색이 영롱하네요. 캐럿당 2,6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레드 다이아라는 거는 그냥 다이아랑 수준이 다르게 비싼 거네요? 그런 것들. 아주 가격도 새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레드 다이아몬드와 탑페이지 딱 두 개가요. 1위와 2위입니다. 이 중에 1위는 뭘까요? 그렇죠. 그 얘기 잠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요걸로 가볼게요. 유튜브에 동동 오늘 뜨겁죠? 님께서 성광밴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피팅. 15,020원에 20% 비중이신데 네. 오늘 이런 장에서도 강합니다. 거의 5%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선 자, 뭐. 안녕하세요. 수익 중인데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430원. 그러니까 뭐 수익을 사실 많이 보신 건 아니지만 성광밴드는 견조하게 계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성광밴드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봐야 되겠습니까?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선주 쪽에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올 초부터 해서 조선주들 실적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또 수주량들을 역대급으로 쌓아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조선주들이 좋게 되면 또 기자재 쪽도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광밴드도 그대로 이 좋은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조선주들 최근에 좀 많이 추천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조선주들은 이제 가져가면 이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신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면 차트를 조금 길게 돌려봤을 때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줘야 결국에는 또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기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앞서서 매물이 형성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강하게 힘있게 밀어주어야 이제 약한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지금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이 정확하게 이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죠. 때문에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좋게 나오다가 최근 5월 달부터 이 조선 쪽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실적 흐름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그 실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조선 쪽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 사실 한 13,000원에 14,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잡아놓으셨으면 그러면은 좀 더 여유롭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단가 자체가 꽤나 높으세요. 지금 보게 되면 15,02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저가 매집에서 올라온 구간에서 잡으신 거거든요.
단가를 꽤나 높게 잡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단가시라면 이 구간에 강하게 뚫어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되 흐름이 좋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되 이 현재 이 매물 구간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마찬가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하나 또 도와드렸습니다. 네. 성광밴드 잘 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또 욕심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전략을 꼼꼼히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광밴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비싼 보석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히토류라든지 이런 이 희귀광물, 이쪽으로 저희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한 거고요. 결혼 장려 특집은 아닙니다. 세상에 저거를 주고 이게 결혼 결혼한다면 장려가 돼요? 저거 하나 팔면은 집이 나오는데. 피디님. 참나. 저만 해도 지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꺾였잖아요. 정말 이게 이렇게 무슨 장려야? 안 그래도 결혼을 하기 힘들어 죽겠구만은. 자, 네. 알겠습니다. PD님이 결혼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네, 남 얘기라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저장해 주신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요. 닉네임이 독특하군요. 좋아요. KB 오토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0.5% 장중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5,740원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6,400원에 사셨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6,400원이면 낮지 않은 최근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7% 많지는 않네요. 자, 진단을 좀 부탁드리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KB 오토시스 딱 그 제목에 뭔가 뭐 하는 데는 딱 알겠는데 어쨌든 간 이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KB 오토시스가 이제 브레이크하고 라이닝 만드는 기업이에요. 즉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나왔었죠.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나왔었다가 올해 이제 조금 괜찮은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가 아니죠. 재작년 4분기에 이제 적자가 나왔다가 지금 꾸준하게 이제 실적 회복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도 다시 이제 실적이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무언가 지금 다시 조금 이 실적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다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실적이 다시 꾸준히 올라가다가 또 하향 추세로 가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 쪽들의 어떤 호재 그리고 좋은 움직임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보게 되면 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흐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뭐 SL이라든지 혹은 뭐 아진산업, 뭐 구형테크 이러한 종목들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죠. 자동차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분명하게 나와주는 쪽이 어느 정도 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KB 오토시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이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 6,000원대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가 됐기 때문에 6,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현재 61선 구간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5,000원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수급이 조금 많이 메말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5,0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게 되면 저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 붙어온 상태에서 최근에 자동차 쪽에 좋은 흐름들이 분명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 오토시스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수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동차 쪽에 관심이 조금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요즘 시장 트렌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주목받는 쪽으로 가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KB 오토시스 이 부분 잘 반영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러 가야 되겠죠. 오늘의 랭킹 주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보석. 과연 1위와 2위입니다. 1위.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이게 대체 누구야 누구? 공개해 주시죠. 갑니다. 레드 와,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가 뭐예요, 저거? 100만 달러예요? 잠깐만, 탑8도 캐럿당 35,000달러, 저거 35,000달러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5천 아니에요? 100만 달러면요. 캐럿당 13억이 넘어요. 우와. 또 다이아몬드. 아니, 빨간 거를 보여주시지 저걸 왜 계속 아몬드를 보여줍니까? 다이아와 레드 다이아의 차이가 정말 말도 못하게 납니다. 와, 오늘 진짜 정말 비싸군요. 와, 야. 이 저희가 더 많이 놀라고 싶은데 지금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놀라움을 좀 중단하겠습니다. 와, 말도 안 되네, 진짜. 어쨌든 저렇게 붉게 타는 다이아입니다. 네,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 한 가지만요. 요거요. 오늘 전반부에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재필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예. 오늘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꼭 받아가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